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반갑습니다. 이병헌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MG 새마을금고죠. 이 MG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불법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PF 대출 관련해서 MG 새마을금고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고, 이 MG 새마을금고 지금 뭐 뉴스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인 이슈 부각을 안 시키기 위해서,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PF 대출을, 말도 안 되는 PF 대출을 일으키면서, 자, MG 새마을금고 지금 임원으로 있는 사람이 예전에 몸을 담았던 투자회사, 이쪽이 이제 PF 대출을 이제 이제 건축을 짓는데 PF 대출 요청이 들어왔어요. 원래 임원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반려를 하는 게 업계의 관행입니다. 뭐 관행이 아니고 반려를 해야지만 맞는 거죠. 그죠? 관행을 떠나서 못하게 막아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개인적인 이득 관계에 있는 기업이 요청을 오는데 이 MG 새마을금고 차원에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사실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규칙적으로도 못하게, 이런 불법 행위다라고 딱 규정을 지어 버려야 되는데, 일단 뭐 관행상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그 PF 대출이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게 됐는데 금액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가 버렸죠. 우리가 보통 이제 PF 대출뿐만이 아니라 사이즈가 좀 큰 규모의 대출을 일으킬 때는요, 개인 본인 자금, 이제 우리는 흔히 에쿼티라는 전문 용어를 쓰죠. 에쿼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에쿼티는 이제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 순수 자본. 그래서 에쿼티에 이제 선순위 대출, 그리고 이 뒤에 후순위 대출, 이런 식으로 세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에쿼티 보통 우리가 할 때는요, 뭐 PF 규모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적게 잡으면 5%, 보통 평균 10%, 많게 잡으면 뭐 20%까지도 이렇게 잡고 대출이 나가죠.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MG 새마을금고 대출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MG 새마을금고 지금 이 에쿼티의 출처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 에쿼티 뭐 5% 정도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돈 MG 새마을금고가 다 채워 넣습니다. 물론 MG 새마을금고 단일 계좌에서 다 채우는 건 아니고, MG 새마을금고가 아는 곳들, 그리고 브릿지 대출이라 그래서 증권사 통해서 또 브릿지도 일으키고,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금융 쪽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뭐 요런 이야기 자세하게 해드려 봐야 이해도 안 되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후순위 대출을 일으켰는데, 보통 에쿼티 10% 뭐 요 정도만 해서 했다. 그리고 뭐 이런 선순위 후순위 대출이 아무 문제 없이 깔끔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뭐 상관할 게 없겠지만, 사업성이 문제였습니다. 사업성이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는 사업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PF 대출을 일으킬 때 이 사업성에 따라서, 야, 그럼 에쿼티 한 20% 준비해 와라, 30% 준비해 와라. 우리는 이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거주하는 우리 집 담보 대출을 받을 때요, 우리 왜 LTV라고, 집담보대출, 집 가격, 뭐 10억짜리 집이면 이 LTV,
70%까지 해준다라고 하면은 10억에 7억만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3억은 어떡합니까? 자기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3억 자기 돈이 에쿼티가 되는 거고, 이 7억 이게 이제 선순위 후순위 합쳐서 토탈 대출 금액이 되는 건데요. 이해되시나요? 뭐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요. 어쨌든 이 MG새마을금고 말도 안 되는 대출로 인해서 은행 자체 존립 여부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조용히 무마시키기 위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느냐. 지금 부실채권 매각을 한다. 아니, 자기네들이 말도 안 되는 대출 일으켜 놓고 이 말도 안 되는 대출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부실채권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 근데 뭐 좋습니다. 이거는 원래 금융기관들은 다 이렇습니다. 모든 금융기관들은 상각금액이라고 이제 상각금액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이제 대출을 일으키는 회사들은요. 회수가 되는 대출이 있고 회수가 안 되는 대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수가 안 되는 대출들을 우리는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저희는 부실채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실채권으로 매각을 하는 거는 그냥 금융권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문제 삼을 것도 없는 일들입니다. 이걸 매각을 못하게 해놓으면 모든 금융기관은 부실 비율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각금액을 충당을 쌓아놓고 그 금액 내에서 부실채권들을 털어낼 수 있는 뭐 이것도 이제 회계랑 관련된 부분인지라 그냥 요렇게 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 어쨌든 뭐 부실채권을 매각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 절차는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가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치. 우리가 흔히 부실채권을 매각을 할 때요, 흔히 이제 우리가 채권의 종류, 이런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종류, 신용대출, 담보대출, 뭐 이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매각을 할 때 매각 금액이 원가를 다 받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부실채권이잖아요. 회수가 안 된 채권들이잖아요. 이 회수가 안 된 채권을 누군가가 사가는 겁니다. 왜 사가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회수를 할 자신이 있어서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회수가 안 된 채권 우리가 사가봐야 우리도 이거 회수하는데 애를 많이 먹어. 자신은 있는데 우리도 100% 회수는 못하고 이 중에 회수해봐야 뭐 한 3-4개 회수할 거야. 그러니까 원가의 30-40%에 우리가 사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담보 채권,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에서 20% 뭐 요 정도의 거래가 되고, 담보부, 부동산 담보부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뭐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 담보대출 요런 거는 뭐 한 60에서 70% 요 정도. 그런데 이제 PF 대출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PF 대출 같은 경우는 또 시공사, 시행사, 또 얽히고 설켜 있는 권리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 복잡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PF 대출 같은 경우도 거의 헐값에 매각이 돼요. 헐값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이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자세하게 해드리려다 보니까 뭐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요, 이 부실채권을 매각을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부각이 되면서, 자, 고려 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이 고려신용정보 주가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수급도 많이 올라왔죠. 앞전에 수급 빵빵 터질 때만큼의 수급이 오늘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잘 터지고 급등이 나와준 상황인데, 자, 고려신용정보가 상승한 이후 MG새마을금고가 지금 신호탄을 쏴 올렸는데, MG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이 MG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서요, 지금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 쪽 부실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설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신용정보, 이 은행들,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소규모 은행들의 부실채권 관련, 연체율 관련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려신용정보, 은행 부실률이 올라갔다, 연체율이 올라갔다, 부실채권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MG새마을금고 뭐 파산할 것 같다, 뭐 난리가 났다, 임원들 싹 물갈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슈가 될수록 더 올라갈 거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하는 종목이라서 영상 한번 찍어드려 봤고요. 지금부터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종목 모두 무료로 나눠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에 공들인 급등 재료주를 선물로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력을 가진 2차 전지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 배터리 같은 큰 전시회에 참여를 하면서요,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아름아름 이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세계 1위가 결코 꿈이 아닌 그런 기업인데요. 작년 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년 이상을 지금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 모르게 티 안 나게 조금씩 꾸준하게 몰래 쓸어 담은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왜 매집을 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냐?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글로벌 기업 테슬라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테슬라의 시총이 지금 다시 1000조를 재돌파했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2021년 1월 이때가 이제 최고점일 때인데요. 이때 이후에 거의 약 2년 5개월 만에 시총 1000조를 재돌파하는 이런 기염을 토해내게 됐는데, 자, 이 테슬라의 주가 올 초 대비해서 200% 거의 약 2배 정도 오른 수준이에요. 시가총액은 하나로 약 1154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 테슬라하고 미국에 있는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 GM뿐만이 아니라 GM, 포드, 리비안 등등 미국에 있는 자동차 완성 기업들이 지금 테슬라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죠? 바로 충전, 전기차 충전을 테슬라에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연속 11거래일 상승을 지속하면서 지금 다시 시가총액 1000조를 돌파하는 기업을 토해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기차 판매만 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이 충전소,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 지금 테슬라 측에서 이 충전, GM이나 포드 이 업체들에게 충전 시설을 대여함으로써 약 7조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슈퍼차저,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기술, 이 충전으로 돈을 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전부 충전 관련주들만 지금 찾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충전 시장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충전 시장을 전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충전 관련주들만 찾고 계시는데, 충전 관련주를 찾으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음극재입니다. 어떤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이게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리콘 음극재가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리콘 음극재, 지금 테슬라에서 도입을 강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강력하게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흑연계 배터리 용량, 그리고 급속 충전에 유리하다. 테슬라가 지금 실리콘 음극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이유, 그냥 도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급속 충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도입을 하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충전 시간 20분이 걸려야 완충이 되는 이 전기차 배터리를 10분 만에, 아니 5분 만에 충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테슬라가 충전 시장을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포르쉐, 포르쉐도요, 지금 주행거리 1300km를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배터리로는요, 1300km 달릴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단순하게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만 사용을 해서는 이게 불가능한 수치예요.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를 좀 더 보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론상 우리가 흑연 대신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이 가능해집니다. 용량만 늘어나느냐?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늘어난 용량만큼 주행거리는 늘어나겠죠. 주행거리는 늘어날 거고, 가장 핵심은 뭐다?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실리콘 음극재가 왜 중요한지 다들 아시게 되셨죠? 자,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 요 관련해서 엄청나게 시장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그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또 이렇게 종목 하나만 드리면 좀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준비한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선물은 뭐냐?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추가로 준비한 선물인데요.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우리 국내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섹터,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도 지금 핵심입니다. 왜냐면 또 이 반도체를 전기차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전기차의 전장 장비들 요즘에 전부 스마트해지고 태블릿 PC를 차 안에 집어넣겠다. 뭐 요런 또 공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컴퓨터화 시키겠다. 그만큼 이제 전장 장비들이 중요하게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제일 필요한 부품이 뭡니까? 바로 반도체예요. 차량용 반도체.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로 종목 하나 더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요거는 그냥 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퀴즈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알려드린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은요, 상단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릴 건데, 요 반도체 관련주들은요, 요 구독자 이벤트 퀴즈를 맞추신 분들한테만 드리겠습니다. 요거 거의 말 그대로 이벤트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쉽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퀴즈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어때요? 문제 너무 쉽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나눠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근데 또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또 제가 재미를 한번 가미시켜서 준비를 해왔는데, 자, 요거 정답 아시는 분은요, 여기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정답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나는 몇 번이 정답 같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번호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요 반도체 관련 히든 종목 하나 더 드릴 겁니다. 반도체 지금 무시하시면 안 되세요.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 지금 일단 2차 전지는 약간 조정 국면에 있죠. 반도체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충전 관련해서 실리콘 음극재 아름아름 소문이 나고 있는 세력이 이미 매집을 끝내 놓은 그 종목도 받아 가시고 이 퀴즈 풀으셔서 반도체 히든 종목도 꼭 받아 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